예, 지금 나갑니다. 예, 일입니다. 예, 여기 예. 불이 붙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번지수도 얘기를 하고 전기 합선 얘기도 합니다. 예, 전기 합선도 얘기를 해요. 예, 차분하게. 그러면 이 상황실에 있던 근무하는 이제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차분하게 거기에 있는 어떤 자기 이야기는 여기는 이제 전기 합선 같다라고 해서 불길이 치솟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출동할 때 유류 화재인데 그 물차가 먼저 가면 되겠습니까? 네, 포말 소화기 같은 그 화학 그 살포 차들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소양인 부분은 이제 단정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일단 이제 그런 그 신고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유관기관에 출동하는 통로를 확보를 하고 초동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범인 검거에 이런 그 현장 보존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그 신고를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가족이나 친구한테 한다는 50%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연습을 좀 하시라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6년 작년에 화재 발생 건수가 43,000건이에요. 근데 2012년에도 43,000건이에요. 근데 13년에는 줄었어요. 그리고 14년, 15년에 이렇게 이제 44,000건 다시 이렇게 늘. 그만큼 이제 생활의 그 어떤 편리성을 가져다주는 많은 이제 전기 제품이라든가 뭐 가스 제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그 안전하게 취급해야 될 물건 내지는 어떤 부분에서 불안전한 요소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오히려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화재 발생 현황에서 2013년도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거지와 비주거지가 있죠. 주거지는 이제 생활공간이고 비주거지는 이제 뭐 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화재 나는.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철도 차량이 5,000건이 5,250건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차 화재가 간혹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열차가 그 비상제동이 이제 걸리면 급정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브레이크 슈 부분이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죠. 이 신고가 들어가면 이것도 다 그죠? 아까 하이니 법칙에 300이라고 하는 뻔한 사고 있잖아요. 사고 날 뻔한 사고. 요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미미한 신고도 다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죠.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말소리가 들리나요? 자, 화재가 났는데 도로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불법 주차물 때문에 이 진입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4사람이 실제 숨진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계속 전해줘야 되고 반복적으로 교육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가 났는데 아이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주변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화재가 난 아파트 옆 도로입니다. 화재 당시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폭 2.5m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묘하게도요, 그 교차로 말고 이 골목길에 십자도로 같은데 이렇게 턴할 수 있는 우회전 좌회전 하는데 이상하게 보면 다니다 보면 그런 공간에 차를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작업도 늦어져서 큰 차가 들어올 때, 인명 특히 피해가 소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지난해 회전이 안 전국적으로 되잖아요. 발생한 화재는 그 모두 출동이 사망 늦어지면 불법 주차 네, 차량으로 인해 거기 소중한 피해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모든 타임이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KBS 세워놓으시는 뉴스 분들 서명길입니다. 때문에 이 간접 살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내부는 그렇고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평면도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세 사람이 여기서 베란다에서 사망을 했어요. 자, 화재가 났어요. 저기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했을 수 있는데 놓쳤어요. 물론 본인들이 화재로 해서 뭐 했지만 2차, 3차로 해서 이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일반적인 저기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남용하시는 분들, 안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베란다에 원래는 건축법에 경량 칸막이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통 아파트 베란다를 어떻게 해요? 우리 공간으로 넓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베란다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층간에 화재가 늦게 전달되도록 베란다가 원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뭐 전망 방 넓히라고 베란다 둔 게 아니에요. 화재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베란다를 두는데 우리는 보통 통유리로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잘못됐고요. 자, 좋다 이거예요. 발코니 베란다에 옆집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은 경량 칸막이를 통해서 위급 시에는 여기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뭐 창고를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본인 스스로 2차, 3차 대피 공간을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을 뭐 높이거나 뭐 여러 뭐 이런 셈법이 있겠죠. 그런데 베란다를 넓히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제 생리적 욕구 이런 부분을 넘어서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염려를 하신다면 베란다의 옆집과 부분의 경량 칸막이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옆집하고 닿아 있는 작은 방에 조족벽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방관이 도끼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많이? 영화에 보면 우리 도끼 들고 있잖아요. 자, 요러한 작은 옆방에서 옆집에서 호실에서 이 조적벽, 우리 이거 내력벽, 콘크리트 벽이 아닌 조적벽이 있어요. 요런 거를 또 양상군자분들이 또 도용하면 곤란한데 어쨌든 그 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런 부분을 빨리 얘기를 해서 옆집에서 구제 저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우리 그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파트 작은 방에 제가 자꾸 위를 쳐다보는 거는 저기 대화방 저걸 보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그래서 자, 참고로 베란다 경량 칸막이 그리고 작은 방에 조적벽이 있어서 소방관들이 그 도끼로 그 조적벽을 헐고 옆집에 저기 사고를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2005년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계되고 이렇게 그래서 고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옆집과의 관계 이런 서로 이제 모르고 지내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육을 또 전달을 받았으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나를 구할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